저희 4부는 항상 세계 곳곳의 날씨와 기후 소식 살펴보면서 시작하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오늘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오늘 S&P 지수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돈의 흐름을 쫓아보는 네.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의미 있는 경기도 지역에 시민 행사가 있어서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저희 오늘의 기후 밴드가 요즘 잘 나가요. 계속 멤버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찾아오시는데 파주의 이지호 PD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철새 먹이 나눔 행사. 파주 시민들이랑. 파주 공릉천 하구에서 겨울 철새를 품다. 그래서 공릉천 하구의 특정 시간대에 가시면은 이 파주 지역에 찾아온 철새들에게 먹이 나눔 행사를 참여하실 수 있다 그래요. 기간은 이제 작년 12월 15일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2월 23일까지 한다 그러고요. 기간 내에 일요일 오후 3시 파주시 탄현면 버풍리, 여기가 공릉천 하구라고 합니다. 버풍리에 주차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야외 활동이 좋은 옷, 모자, 장갑, 개인 탐조도구 뭐 이런 걸 갖고 오시면은 참여하실 수가 있고 1회 15명 정도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온라인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구글 폼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아이들과 이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주 공릉천의 철새 먹이주기 행사였고요. 오늘의 기후 리포트 소식은 돈의 흐름이라고요. 오늘은 이 OBS 신하연 부장 PD님께서 제보를 해주신 이 작년까지 우리 라디오 국장님이셨죠. 네, 네네.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뿐 아니라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아직도 오늘의 기후 열심히 들어주시는구나 했더니 돈의 흐름까지. 네. S&P 글로벌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뭐 다우지수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S&P 뭐 신용 등급 평가회사 뭐 이 정도다 하는데 S&P 글로벌이 이제 뉴욕에 있습니다. 사진 띄워드리면 뉴욕의 저런 간판, 아주 아담한 간판인데 저런 회사가 한 국가의 신용 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니까 이 회사가 이제 스탠다드 & 푸어스 또 S&P 다우존스 레이팅 등 4개 회사를 거느린 모기업인데 네. 알고 보니까 이 S&P 글로벌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재생에너지에 대한 산업 지수를 계속 숫자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뭘 기반으로 만든 지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직원 수 100인 이상의 재생에너지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다 취합해서 숫자로 주가처럼 뭐 이번에 400 다음엔 500 네. 뭐 이렇게 등락폭을 계속 이렇게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처럼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기업 가치를 실시간으로 지수화시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참 S&P 글로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 이기관 선생님 미래의 손남자 네. 이기관 선생님이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네, 네.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다. 주식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분도 돈의 흐름에 관심이 많죠. 네. 그리고 일기예보에서는 또 내일의 태양광 날씨, 네. 뭐 풍력, 바람은 이러니까 네. 내일 바람 많이 부니까 세탁기 돌리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일기예보가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하. 이 S&P에서 글로벌에서 올해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 전망에 대해서 보통 이제 보고서들이 올해 나오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될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랄 만한 전망인데요. 2025년 올해는 청정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 투자액을 넘어서는 첫 해가 될 것이다. 아하. 화석연료 투자를 넘어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이고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활동하고 그러면 파리 협약 탈퇴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겨? 재생에너지 위축될 거야 위축될 생각하는데 거야 하는데 시장의 흐름은 사실은 이제 시장과 싸울 수 있는 정부 공권력은 그렇게 없잖아요. 네네. 시장의 흐름은 이미 올해 들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를 추월하는 첫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이제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는 중국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쉽게 안 죽을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여담이지만은 네. 이 참 트럼프 당선자는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네. 풍력에 대해서 아하. 게러지, 쓰레기야, 아. 뭐 이렇게 말했는데 태양광은 아름다운 산업이죠.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태양광 하는 분 중에 그 후원자가 있나 보죠. 그러면. 자, S&P 글로벌 테크의 보고서 올해 2025년 전망 6가지인데요. 네.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보이는 라디오에 이 보고서의 첫 화면, 표지 화면을 딱 띄워드립니다. 영어로는 톱 클린테크 트렌드 for 2025년. 2025년에 눈에 띄는 재생 기술에 대한 트렌드 6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청정 에너지 투자가 중심이 될 거야. 화석 연료를 넘어선다. 네, 이제는 재생에너지 시대가 확실하게 올해부터 열린다. 네. 2025년 클린테크 에너지 공급 지출이 무려 6,700억 달러에 도달을 해서 화석연료, 여기서 화석연료를 하면 석유 투자와 가스 투자를 합친 겁니다. 이거를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기술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거는 태양광이 이 모든 클린테크 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 태양의 시대가 온다라는 네, 네, 거를 네. S&P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근데 트럼프 당선되고 뭐 하고 변수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네, 네. 이런 걱정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주석 설명을 딱 달아놨는데 그럼에도 지금 세계의 흐름은 아직도 부족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고자 하는 각 나라 기후총회에서의 약속을 충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클린테크 공급 사슬에 긴장이 조성될 거다. 왜 그럴까요? 이건 중국 얘기인데요. 네. 이 사실은 이제 태양광이 거의 재생에너지의 핵심이다라고 했을 때 태양광 공급망의 한 70%는 중국이 그렇죠. 거의 다 먹이사슬을 갖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공급 과잉이다. 중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중국 기업가끼리도 서로 이제 단가 경쟁이 너무 심해졌다. 심해져서 이제 오.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단가 하락은 2025년에는 좀 안정화될 수 있겠지만 중국 내 지금 내수 시장 경제가 침체돼 있는 그런 관계 때문에 중국에서는 더 이상 이 태양광도 어차피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성장 통제에 나설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거는 중국의 태양광 모듈 생산 시장 점유율은 오는 2030년까지 65%, 네. 또 배터리 셀 제조는 6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쭉 전 세계 시장 점유율에 그냥 뭐 거의 다 먹을 것처럼 쭉쭉 가다가 네. 이거 안 되네 하면서 주춤하면서 점유율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그 공백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게도 기회가 잘하면 온다. 기회가 온다라는 네. 네. 세 번째, 저장 기술이 전력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요거는 뭐 많이 예측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태양광은 낮에는 좋은데 밤에 우울하고 풍력은 바람 불 때는 좋은데 바람이 없으면 우울하고 네. 이런 간헐성 때문에 요걸 보완해 주는 게 이제 배터리 저장 시설이잖아요. 배터리 저장 시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겠지만 네. 이 투자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곳일수록 배터리를 어떻게 하면 잘 저장을 해서 네. 낮이나 밤이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재생에너지를 꺼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저장 기술을 가진 자들이 향후의 전력 시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의 수익성도 연관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AI가
재생에너지 기술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다. 아, 여기도 AI인가요? 네, 그 영국의 그 문어 전력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바람 불고 어디서는 태양 해가 지고 어디서는 또 전력 수요가 급등하고 이 복잡한 모든 변수를 AI가 예측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들을 이렇게 그 조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AI의 지배력이 이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엄청나게 발전을 할 것이다. 발전 예측과 그리드 수급 계획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은 크다. 아하. 단 사이버 보안 침해, 네트워크 손상, 비정상적인 행동, 비윤리적인 관행 등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필요한 윤리들. 네. 다섯 번째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워낙 그 인공지능 시대가 오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를 앞다퉈서 계속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재생에너지 건설은 많은 양은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 센터가 청정에너지 조달을 주도하게 된다. 네. 이런 트렌드고요. 여섯 번째, 더 깊은 탈탄소화 기술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냥 암모니아 하면은 아이 뭐 비료 만드나 또는 냄새나나 네, 이렇게 네. 되는데 저탄소 수소 생산의 핵심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저탄소 수소 생산의 핵심 주자가 암모니아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오늘 소개하실 노래는 네, 오늘은 왠지 눈이 살짝 오고 이런 날에는 네. 그 옛날 이 영화 친구에서도 살짝 나왔지만 이 홍대 그룹 샤프의 연극이 끝나고 난 후가 떠올라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